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미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쾌관지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이제 우리 제7강에서 우리 무료 특강 중화적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이 중화적정은 화원에서도 시험 문제가 가끔 등장해요. 쉬운 문제로 나올 때. 화투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중화적정, 중화반응이라는 건데 이 중화반응을 왜 하는지부터 알고 그 다음 화투에서 필요한 완충효액이나 아니면 pH 같은 거 구하는 거, 그런 요령들, 그 다음 그래프 읽는 방법, 이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제일 처음에 보면 중화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중화적정, 보통 문제 이런 식으로 염기에 산을 넣고 산을 넣고 산을 넣고 이렇게 해서 중화점을 지나서 계속 가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중화적정이라는 실험, 중화반응을 시키는 이 중화적정 실험은 왜 하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화적정을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한쪽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중화적정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적정은 이런 거예요. 저한테 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HCl 염산이 있어요. 염산에 이만큼 있는데 얘가 몇 몰 농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몰 농도 하면 화원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소하겠지만 퍼센트 농도처럼 농도의 단위예요. 얘가 몇 몰 농도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몇 몰 농도냐, 농도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중화적정 실험을 해요. 그때 내가 아는 용액을 하나 만듭니다. 내가 아는 용액, 이렇게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에다가 정확히 내가 아는 1몰 농도 NaOH 수용액을 만들어요. 이걸 표준용액이라고 하죠. 이 표준용액을 만들어서 두 개를 섞으면서 이제 중화적정 실험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삼각 플라스크나 아니면 비커 같은 데다가 염산을 정확한 양을 집어넣어요. 자, 염산 예를 들어 100ml를 정확히 넣었다. 정확히 넣으려면 필요한 게 피펫이라는 거죠. 정확한 양을 넣는다. 그 다음 여기에 지시약을 싹 집어넣어요. 이렇게 색깔 변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 다음 뷰렛이라는 거에다가 뷰렛, 내가 정확히 아는 NaOH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NaOH 예를 들면 500ml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콕을 열어서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요. 탁탁탁 해서 계속 저으면서 쫙 해서 색깔 변해서 스톱! NaOH 얼마나 들어갔어? 200ml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염산의 농도를 찾아낼 수 있죠. 이걸 산의 NMV와 염기의 NMV가 같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쉽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HCl 100ml가 있었어요. 이걸 중화시키는데 NaOH는 200ml가 들어갔어요. 근데 NaOH의 농도는 1몰 농도짜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가수가 11로 똑같으니까 내가 100ml면 너도 100ml면 끝나는 거였다고요. 근데 여기 왜 200ml 들어왔을까요? 왜 200ml 들어왔게? 2배 흐리니까. 코로 염산은 여기보다 2배 진하다는 뜻이죠. 그럼 HCl의 농도는 2몰 농도가 되죠. 중화적정을 하는 이유, 한쪽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중화적정 실험이다. 그때 피펫이라는 거 정확한 양 넣을 때 필요했고요. 삼각 플라스크나 비커에 있는 그 눈금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펫을 쓰고요. 그 다음 위에 내가 아는 농도를 아는 산인 또는 염기의 용액을 넣는 걸 뷰렛이라고 하고요. 중화적정, 한쪽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한다. 되셨죠? 이 중화적정 실험을 하다 보면 산에 염기를 넣든 염기에 산을 넣든 어떻게 넣을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조사 잘 찾으셔야 돼요. 조사. 뭐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산에 염기를 넣을 건지 산을 염기에 넣을 건지 답이 바뀌겠죠. 그리고 조사 잘 찾으셔야 돼요. 조사. 자, 그러면 화원에서 나왔던 중화적정 문제 한번 살짝 확인해 보자고요. 2012년 9월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산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조금씩 넣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현재 NaOH, NaOH가 두 개씩 들어있어요. 모형일 때는 이 모형에 있는 그림의 개수가 자기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NaOH, NaOH 두 개씩 있다. 여기다 HCl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HOH 중화하겠죠. 그럼 NaOH 하나 남고 NaCl 염 있고, 맨 앞에 있는 거 염기성이었는데 염기성이었는데 산을 집어넣었는데 나에서 아직도 염기성이에요. 거기다 HCl을 하나 더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HOH 완전 중화됐죠. 그렇게 되면 다는 중성이죠. 물과 염만 있겠죠. 거기다 HCl을 더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H하고 Cl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라는 산성이 되겠죠. 감 잡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에서 용액의 pH는 7보다 작다. 나에서
염기성이다 아직. pH는 7보다 크죠. 됐죠? 7보다 클 때를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부르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니은 알자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 만드는 게 알자이온 반응식이다. 맞다. 됐죠? 디귿 가부터 라에서 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가장 적은 것은 다다. 자, 가부터 랑에서 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 그랬어요. 이온수.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이온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여기는 이온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여기는 이온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여기는 이온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어요. 자, 이럴 때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가장 작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6개는 많잖아. 됐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여기 보면 4개, 4개, 4개인데 산이 들어오면 자꾸 중화 반응을 하니까 새로운, 그렇지, 물이 생긴단 말이야. 총량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따지게 되면 가장 큰 부피에 같은 4개가 들어있으니까 가장 큰 부피에 들어있는 게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가장 적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니은 디귿이 정답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중화적정. 화원에서 나오는 건 뭐 이렇게 중화적정으로 가는 시험 문제 같은 거 나오면 그냥 그림만 잘 해석하면 잡아내실 수 있죠. 이제 문제는 화투에서 나오는 중화적정이에요. 이 중화적정에서는 중화적정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 같은 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산염기 중화반응을 할 때는 4가지로 중화반응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강산과 강염기가 중화적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산과 약염기가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산과 강염기가 만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산과 약염기가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원에서 배우는 건 강산과 강염기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강한 거랑 약한 거, 약한 거랑 강한 거가 만나더라도 그냥 우리는 중화점 pH 7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화원이고요. 화투에서는 그렇지 않죠. 정확히 다 따져줘야 돼요. 주로 이 4가지 실험에서 잘 하지 않는 거, 맨 마지막에 있는 약산과 약염기로 중화하는 건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강한 것끼리 하든지 강한 거, 약한 거, 약한 거, 강한 거, 가 만날 때, 가 문제죠. 강한 것끼리 만날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중화 반응하고 뭐 앙금 생성할 수도 있고, 중화 반응하고 연 만들 수도 있고, 지시약, 우리가 아는 거 무무빨주노초파, 페메비 다 써도 돼요. 아무거나 막 써도 돼요. 문제는 강한 거랑 약한 거 만날 때가 문제인 거죠. 강한 거, 약한 거.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참 그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 이거 외워야 되나요? 네, 외워야 돼요. 일단 살짝 기본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살짝 기본적으로. 자, 강산엔 뭐가 있어요? H2SO4 황산이 있고, 그 다음 HNO3 질산이 있고, HCl 염산이 있죠. 황산, 염산, 질산은 강산이고요. 그 다음 약산은 CH3, COOH 대표적이죠. 아세트산, 탄산 이런 것들은 약산이고요. 자, 그러면 강염기는 NaOH,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같은 것들이 강염기죠. 자, 그렇다면 약염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NH3, 암모니아가 약염기죠. 자, 그렇다면 중화 반응을 할 때는 강한 것끼리 만나든 아니면 강한 거, 약한 거, 약한 거, 강한 거, 약한 거, 약한 거 이렇게 4가지로 붙을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약한 게 문제가 일어나요. 약한 거. 자, 제 뜻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를 강산, 강염기라고 하는 이유는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를 잘해서 H 플러스를 잘 내놓을 수 있으면 강산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표현해 보세요. 끝에 붙어 있는 Cl-나 NO3-나 SO4E-를 생각해 보자고요. H를 잘 내놓는다 그랬으니까 SO4나 NO3나 Cl- 입장에서는 H를 붙여놓는 게 편한 거게, 띄는 게 편한 거게, 띄는 게 편한 거지. 그러니까 잘 내놓는 거지. 이해가시죠? 고로 강산의 음이온들은 H랑 붙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해요. 왜? 자기 혼자 있는 이온 상태가 더 안정하거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H를 잘 내놓는 거야. 강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온화에서 OH-를 잘 내놓으면 강염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Na+나 K+나 CA2+ 같은 경우는 OH가 붙어있는 것보다 띄는 게 나는 더 좋다 이거지. 떨어뜨려 있는 게 나한테 더 안정. 그러니까 강산의 음이온이나 강염기의 양이온들은 이온으로 있는 걸 더 좋아해. 그게 더 안정하니까. 되셨죠? 문제는 약한 것들이에요.
여기가 왜 약산이냐면 H 플러스를 잘 못 내놓으니까 약산이죠. 그럼 염기가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H를 떨어뜨려 줬어요. 중화하려고. 그럼 여기에 CH3COO- 생기죠. H를 놨으니까. 나 놓기 싫었는데 약한 거라 H랑 붙어 있으려고 그랬는데 염기성이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H를 다 띄워줬다고요. 그렇게 되면 음이온이 돼요. 얘는 H를 띄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어디선가 뺏어야 돼요. 그게 누구게요? 물. 이게 수용액들이니까 여기 약산의 음이온 같은 경우는 물하고 가수 분해를 해요. 가수 더할까 물수 물을 분해시켜 버리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 H 하나를 땡겨요. H 하나를 땡기면 CH3COOH가 되면서 나는 안정해져요. 이제 이해가셨죠? H를 탁 땡겨서 안정해져. 그 대신 물에서 H 하나를 뺏었다고요. 그럼 물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OH- 되겠죠. H 하나를 뺏겼으니까. 그래서 약산의 음이온은 가수분해하게 되면 염기성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거는 혼자 잘 살아요. 약한 것들은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약한 것들은 가수분해를 해요. 그 약한 건 가수분해하면 반대의 성질이 나타나게 돼. 약산의 음이온은 가수분해하면 염기성, 반대가 나타나게 돼. 약염기의 양이온은 가수분해하면 산성이 되겠지. NH4OH하는 약염기 암모니아수에서 OH가 중화하러 나가요. 그러면 NH4 플러스는 나는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하고 가수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H 하나를 버려요. 그러면 나는 NH3 암모니아가 되면서 안정해졌죠. H 하나를 버렸어. 누가 받아? 물이 받아. 그러니까 H3O 플러스가 자꾸 생기니까 산성이 돼가는 거죠. 약한 것들은 가수분해할 수 있다. 가수분해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간다. 가수분해하게 되면 염기성, 가수분해하게 되면 산성, 반대쪽으로 가게 된다. 되셨죠? 약한 것들이 문제다. 자, 이제 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만나서 중화를 해보자고요. 그때 중화적정 곡선 잡아내셔야 되죠. 자, 중화적정 곡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의 두 번째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중화적정 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자, 중화적정 곡선 볼까요? 약산 HA 10ml를 자, 농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0.1몰 농도 NaOH로 중화적정 실험을 하겠대요. 자, 그렇다면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안 돼 써보세요. HA 10ml를 0.1몰 농도 NaOH로 중화적정할 거예요. 그럼 중화될 때까지 넣은 양을 보자고요. 중화점까지 넣은 양을 봤더니 10ml 들어갔어요. 아, NaOH를 10ml 넣었더니 중화가 돼버렸어요. 아, 그럼 알 수 있죠? 1가짜리들이니까 1대1로 딱딱 만나면 된다. 양 10ml, 10ml로 똑같다. 그러니까 농도도 같겠죠. 고로 산의 농도는 0.1몰 농도짜리죠. 되셨죠? 이게 NMV, NMV예요. 산의 가수, 농도, 부피 곱한 거나 염기의 가수, 농도, 부피 곱한 거나 같다. 그때가 중화점이다. 이제 여기에 A, B, C, D 점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A점, pH는 약산이니까 숫자가 내 생각보다 1, 2 정도처럼 이렇게 굉장히 작은 숫자는 아니겠죠? 좀 커질 거고요. 그 다음 중화하게 되면 pH가 7이 나와야 돼요. 7이 나와야 되는데 약산하고 강염기가 만났어요. 그럼 중화하겠죠? 중화하게 되면 H와 OH가 만나서 중화를 해요. 그럼 물과 뭐가 생겨요? 염이 생기죠. 이렇게 염. NaCl처럼 염. 그럼 NA는 강염기의 양이온이니까 혼자서 잘 살아요. A-가 문제죠. 이 A- 중에 극히 일부는 가수분해를 해요. 다 하는 게 아니야. 극히 일부. 그럼 A-는 약산의 음이온이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하고 가수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 H 하나를 땡겨. 그렇게 되면 HA가 되겠지. 그럼 H 하나를 뺏겼으니까 물은 뭘 만들어? 그렇지. OH-를 만들게 돼. OH-를 만들었으니까 염기성 쪽에 치우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즉 약산과 강염기가 만나면 pH는 중화점의 pH는 강한 걸 쫓아가요. 염기성 쪽에 치우치게 돼요. 이유는 약한 게 가수분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나면 무조건 pH는 강한 걸 쫓아간다. 이유는 약한 게 가수분해하기 때문이다. 왜 약한 건 이렇게 사는 게 싫으니까 가수분해서 안정하게 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반대 성질이 나타나죠. 약산의 음이온은 염기성으로, 약염기의 양이온은 산성 쪽으로. 이해가셨죠? 그렇게 극히 일부가 가수분해서 pH가 변하게 되죠. 되셨죠?
이럴 때 A, B, C, D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프린트해 보면 밑에 그래프 해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하나씩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자, 일단 HA가 중화되었을 때 농도가 있었어요. 그럼 앞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약산 HA가 있었고요. 자, 약산 HA 10ml를 강염기 NaOH로 중화 적정하는데 0.1몰 농도짜리였어요. 근데 중화점까지 들어간 양이 얘도 10ml였어요. 그럼 NMV 알겠다 이거예요.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일가짜리니까 1대1 10ml면 나도 10ml 양쪽의 농도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HA가 중화됐을 때의 농도 중화될 때까지 나의 그 농도는 얘는 0.1몰 농도짜리였죠. 산의 농도는 0.1몰 농도 됐죠? 중화될 때까지 싹 봐가지고 들어온 양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농도 찾아내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 수소이온 농도를 재거나 pH제라는 게 있죠. 이건 공식이에요. 이 공식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래요. 근데 단 여기는 약산일 때만 계산이 가능해요. 물론 강산일 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주로 시험 문제는 약산이 나오죠. 약산일 때 수소이온 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C 알파로 계산한다. C가 뭐 그 산의 몰 농도, 알파는 이온화도, 농도에다 이온화한 정도를 곱해주면 수소이온 농도가 나오겠죠. 됐죠? 그 다음 Ka, 평형상수의 일종이죠. 산의 이온화상수. 이거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Ka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C 알파 제곱으로 계산하죠. 꼭 기억, C 알파 제곱. 됐죠? 그 다음 B는 완충용액인가 하는 완충용액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완충용액, 산을 넣어도 염기를 넣어도 pH가 변하지 않는 용액이 완충용액. 우리 혈액 같은 거죠. 자, 완충액 만들 때는 제가 그 내용에서 화투하면서 내용에서 막 설명했었는데 완충용액은 산을 넣어도 염기를 넣어도 pH가 변하지 않는 용액을 완충액이라고 하는데 완충액을 만드는 방법은 무조건 약한 게 2배 많으면 된다. 기억나세요? 자, 완충용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버퍼 솔루션. 완충용액은 일단 약산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약염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산 쪽으로 해볼게요. CH3COOH가 있어요. 약산. 약산은 이온화를 잘 못하죠. 약산은 살짝 이온화를 할 거야. 그러면 CH3CO-A+ 이렇게 H+ 살짝 아주 조금만 약산이니까 살짝 이온화를 하겠지. 이때 이 약산의 짝염기로 만든 염을 집어넣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약산의 음이온으로 만든 염을 같이 넣어요. 염이란 H도 OH도 없는 걸 염이라고 부르죠. CH3COONA 같은 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에 아세트산에서 나온 이 CH3CO-는 약산의 음이온이고 Na+는 NaOH 강염기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NA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NA가 혼자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CH3COO-가 물속에 굉장히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공통이온 효과라고 해서 완충용액이 돼요. 여기에 산을 넣어도 염기를 넣어도 pH가 변하지 않는 용액이 되죠. H를 넣으면 잘 됐네 이렇게 사는 게 싫다며 그래서 아세트산 만들면 되죠. OH를 소량 넣으면 중화하겠죠. 평형을 잡기 위해서 또 이온화해서 오겠죠. 계속 일정하죠. pH 변하지 않는 용액. 그게 완충액이다. 그럼 완충액은 약산과 그 염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완충액을 만드는 방법 2가지가 있죠. 자, 첫째 CH3COOH를 넣어. 거기다가 CH3COONA를 같이 넣어주면 되죠. 얘 50ml에 얘 50ml를 넣어. 그러면 완충액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CH3COOH 100ml가 있어요. 농도 같다고 치고요. 여기다 NaOH를 50ml를 넣어요. 이렇게 되면 약한 거 같고 강한 것 중 약한 게 2배 많죠? 이렇게 되면 50, 50 나눠볼까요? 50, 50을 나눠요. 그러면 약한 거 50 있죠? 50, 50 중화하면서 염만 들었겠죠? 그렇게 되면 완충액이 될 수 있죠. 됐죠? 그리고 완충액이 될 때는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로 만든 염을 같이 넣든지 아니면 약산하고 강염기, 약한 거랑 강한 거랑 중화 반응을 시켜버려. 단 강한 게 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약한 게 50 살아있고 염 또 만들었고 그렇게 되면 완충액이 된다. 됐죠? 그리고 B는 완충용액인가?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B는 완충액인가? 앞에 그림 살짝 볼까요? B는 약산에 강염기를 넣는데 5ml만 넣었어요. 왜? 약한 거가 10ml 있는데 거기다 강한 걸 5ml만 넣어, 반만 넣어, 완충액 되죠. 이해가시죠? 약한 게 2배 많어. 이렇게 되면 완충액이 돼요. 됐죠? B점은 완충액인가? 그렇다. 됐죠? 중화반으로 생성된 염의 액성은, 자, 염의 액성, 염이 뭐였냐 하면 강염기의 양이온과 약산의 음이온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NA와 A가 만나서 염을 생성했겠네요. 그때 약한 거는 혼자 못 살고 강한 거는 혼자 잘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온화해서 강한 거는 혼자 떠나겠지. 그렇게 되면 약한 게 문제를 일으키겠지. A-는 약한 거니까 물과 가수 분해를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약한 게 이렇게 있기 싫으니까 H 하나를 땡겨서 안정하게 되려고 하겠지. 그럼 물속에서 H 하나를 싹 뺏었으니까 H 하나를 뺏겼어. 뭐가 생겨? OH-가 생기죠. 고로 염기성이 되죠. 이 염들 중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가수분해할 거예요. 극히 일부만. 그래서 액성은 염기성이 되죠. 왜? 약한 것 때문이라니까요. 됐죠? 그 다음 사용할 수 있는 지시약의 종류. 지시약 무무빨주노초파 페메비. 리트머스 종이 아무 때나 막 쓰냐? 아니다. 이것도 자기 지시약이 변하는 변색 범위에 따라서 쓰죠. 주로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 쪽에서 색깔이 잘 변하고요. 메틸오렌지나 메틸레드는 산성 쪽에서 색깔이 잘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 강염기와 약산이 만나게 되면 강염기와 약산이 만나게 되면 원래 pH 7 나와야 되고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14인데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면 pH가 7이 나왔겠지만 여기는 약산과 강염기가 만났다고요. 이렇게. 그럼 약산의 음이온이 가수분해하니까 염기성 쪽에 치우치게 되겠죠. 고로 염기성 쪽에서 색깔이 잘 변하는 지시약을 쓰는 게 좋겠죠. 바로 페놀프탈레인이 염기성 쪽에서 색깔이 잘 변하는 거죠. 그럼 산성 쪽에서 색깔이 잘 변하는 건 그렇죠. 메틸레드나 메틸오렌지 같은 게 산성 쪽에서 색깔이 잘 변해요. 고로 이렇게 약산과 강염기가 만났을 때는 지시약 페놀프탈레인을 쓰는 게 좋죠. 염기성. 자,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난다. 그럼 pH는 강한 거 쫓아간다. 이유는 약한 것 때문이다. 이해가셨죠? 고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시약 약산과 강염기가 만났으니까 여기는 페놀프탈레인을 쓰는 게 좋겠죠. 됐죠? 자, 이제 B점에서 A-와 Na 플러스의 이온수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자, 그러면 B점이었어요. B점이 어디였냐면 5ml 넣었을 때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B점에서는 약산 HA 10ml가 있었는데 여기에 강염기 NaOH를 5ml만 넣었어요. 자, 그러면 OH, H 중화했겠죠? 자, 밀리리터 개로 생각해 볼까요? 10ml니까 수소가 10개, A가 10개예요. Na 5개, OH 5개예요. 그럼 5개 중화시키겠네. 그럼 H 플러스는 5개 남겠죠? 자, 표면적으로는 H 플러스 5개 남아있고 A 10개 있고 Na 5개 있죠. 되셨나요? 반만 중화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A-하고 Na 플러스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더 많게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A-하고 Na 플러스 중 누가 많겠어요? A-가 더 많겠어요? A- 10개 있었어요. Na 5개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A-가 더 많죠. 됐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럼 10ml를 넣어서 중화점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C점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C라고 한번 고쳐볼게요. C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ml가 다 들어왔는데 볼까요? HA 10ml와 C점이면 NaOH도 10ml가 들어왔어요. 양쪽의 농도가 같았죠? 그러니까 H하고 OH가 중화했겠지. 그럼 NA와 A-가 딱 10개씩 똑같이 있겠지. 근데 강한 건 혼자 잘 살아. 그러니까 10개가 그대로 있어. 문제는 누구? 약한 게 문제다. 약한 거는 가수분해한다. 극히 일부가. 요것 중에 극히 일부가 가수분해한다. 물하고 만나서 HA를 만들고 OH-를 자꾸 만들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NA하고 A의 개수가 같아야겠지만
약산의 음료는 가수분해 하러 몇 개가 같기 때문에 누가 더 많어? 그렇지. NA의 개수가 더 많겠죠. 이렇게 화투에서는 계산하는 식 외우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타내주는 점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요 그래프 해석하는 건 반드시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만날 때 가 아주 잘 나오니까 그 그래프는 강한 거 약한 거 만날 때 그 크로스하는 그래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됐죠? 여러분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완충용액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중간에 완충용액이라는 건 산을 넣어도 염기를 넣어도 pH 변하지 않는 용액, 그걸 완충액이라고 부른다. 완충액 어떻게 만든다? 강한 것과 약한 거, 강산 약산할 때 강한 거 약한 거를 만나게 할 때 약한 게 무조건 강한 거보다 2배 많으면 완충액 될 수 있다. 아니면 약한 걸 넣고 그걸로 만든 염을 집어넣어라. 그럼 산을 넣어도 염기를 넣어도 pH가 변하지 않는 용액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우리 혈액처럼 완충용액이다. 되셨나요? 어려운 거 없죠? 이 중화적정은 화원에서도 2점짜리 문제로 가끔 시험 문제 착착 내주기도 하고요. 화투에서 KA는 아니면 수소이온 농도는 C알파,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완충용액 반드시 수능에 한 문제씩 등장하죠.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식 잘 암기하시고요. 어려운 계산 문제나 이런 건 제 본강에서 막 문제예요. 그 공식들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마지막으로 공식 3개만 암기. 수소이온 농도는 C알파. 그 다음 KA는 C알파 제곱.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이 3가지씩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화적정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본강에서 만나고요. 열심히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빠이빠이.